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또 병자호란 등 두 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조선인 국방령은 회역해서 백성을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부모 형제를 잃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조선 말에는 일본에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강제 합병당하는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다. 더불당의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말하는 더러운 평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쟁 없이 그냥 고스란히 나라 갖다 바치는 거. 그래서 조선은 왜 국방력 허약했는가? 조선은 강력한 중앙 집중식 왕조 그리고 유교 성리학을 기본으로 하는 지배체제였는데, 한마디로만 독재 체제인데 어떻게 군사력은 허약해서 외침을 이렇게 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조선이 군사력이 왜 허약했는지는 조선이 어떻게 나라가 만들어졌는지 그 초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을 보면은 고려시대 때 외침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외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고려는 전쟁에서 이겨냈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왕이 우왕인데, 우왕은 외침에 대비해서 군사력을 강화했고 무인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대한 무인 중에 보면 이성계, 최영, 조미수 같은 무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조선의 건국을 살펴보면 북쪽 경계선에서 왜군이 침략에 대항한 국방력 강화에 더불어 무인 세력이 급성장하게 된다. 이때뿐만 아니고 몽골 침략에 대비한 무인들이 세력이 있었고, 한면을 보면 여기서 조선의 국경인 천리장성이 있었고, 고려 말에는 천리장성 북쪽의 땅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고려는 결코 국방력이 허약하지 않았습니다. 무인들을 우대하고 군사력을 강해서 국방력이 외침에 대비해서 전쟁에서 번번이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에 이르러 변화가 있었는데, 무인 세력 이성계와 그리고 유교 성리학을 이념을 중시하는 사대부의 집권 야학이 하나의 야합입니다. 야합에 의해서 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도전인데, 정도전은 유교 성리학 이념을 기본으로 한 사대부입니다. 기득권층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멀어진 신진 사대부와 이성계가 야합하여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조선입니다. 이 두 사람은 먼저 고려말 곤설이들은 이인임이란 사람을 숙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영 장군도 숙청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최영 장군을 숙청하게 된 계기가 요동 정벌 계획이었습니다. 북쪽으로 쫓겨난 몽골을 대신해 한족 명나라가 세워지면서 몽골가 차지하고 있던 쌍성 총안부를 자기들이 차지했다. 요 경계선까지 차지했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가당치 않다고 생각한 우왕과 최영 장군은 여기가 요동인데 이 요동을 정벌해서 조선의 땅으로 만들겠다, 고려의 땅으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고려의 땅인 만주벌판 요동 정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동 정벌 계획은 권력의 누임은 이성계와 이에 야합한 유교 성리학 신진 사대부가 야합해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역의 기회로 포착이 됩니다. 거기 멤버에는 맨 이성계, 조미수 장군 두 사람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때 고려 우왕이나 이성계, 최영 장군의 말대로 이 요동을 정벌했다면 우리나라의 지도는 만주 벌판까지 이루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썩어빠진 야유기에 의해서 만주 벌판은 중고 한족들이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위화도 해군 결과라고 있는데, 그 결과로 해서 최영이 물러나고 이성계가 2인자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 건국으로 이어집니다. 정도전 등 권력의 눈먼 유교 성리학을 이념을 하는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또한 만주벌판, 고구려의 땅인 만주벌판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성자의 역사는 잘못된 반역에 대한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라고 나오는데 1388년 위화도에서 해군했다 이겁니다. 해군했는데 이 위화도에서 몰면서 고려 조정에 이 전쟁이 잘못됐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내섰다 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하다. 여름에 군사를 출범하는 것은 불가하다. 명과 나오는 사이에 외구가 침략할 것이다. 지금은 장마철로 할이 약해지고 병사는 볶는다 라는 네 가지를 세웠다는데, 이거는 승자의 역사입니다.
국가 반영의 납득어온 잘못된 잘못을 합리화,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위화도 해군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이거는 거짓말이고 헛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고려의 소울이 개경인데 뭐 위화도 가서 해군에서 돌렸다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화도까지 갈 것도 없이 이 안주에서 웅크르고 있다가 뭐 바로 밀고 내려오지 않았나. 사전에 이성계 일파와 유교 성령을 이념하는 정도전 등 신진 사법 세력이 사전에 세운 음모에 따라서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조선의 군사 제도를 보면은 훈련 도감이 있고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형이 있는데 거의 다 서울, 경기도 지방에 있습니다. 시기가 뭐 선조, 인조, 숙종 때 있었다는데 거의 서울, 경기도 이쪽 부분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오이도청부라고 이렇게 위용이 뭐 용양이 등이 5개 있었는데 여기가 중기일 지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부통어대 오 돼 있고 지방에는 병영, 수영, 진, 보 등으로 나뉩니다. 조선의 군사 제도를 보면 왕을 지키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는 많은 군대를 두어 있고 국경선을 이루는 변방에는 절제사, 뭐 지방에는 남현 쪽 지방에는 통제사 등 수군 병력을 두고 있는데 중앙 군대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병력이 소수 병력을 두기 때문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면 막을 만한 충분한 수비 병력이 못 됩니다. 남해안도 그렇고 외국 쳐들어오면 차단할 수 있는 수군 병력이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조선 왕조와 신진사대부는 자기들이 독재 권력을 단단히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군사를 기려도 서울, 경기도 지방에는 많은 군대를 두고 변방에는 소규모 군대를 두고 반란에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변방의 주요 군사 지휘관은 유교 승리와 경전에 읽던 무인들이 무신이 최고 지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한 일은 남해안 바다를 지키는 수군 통제사, 수군 지휘관들은 무인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나 그 신사대부 같은 독재 권력자들은 해군의 배는 몇 척, 수십 척 있어도 봐야 이들이 국가 권력을 반란을 일으킬 세력이 못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인들을 수장으로 앉히고 변방을 지키는 변방 수비 군대에는 문관을 임명해서 무인들이 반란에 대비하고 이들을 감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선 군사력의 대다수인 병졸이 전투복은 여보면 상의만 보호하는 허점 투성이 전투복입니다. 주로 지휘하는 소수 군 장교급은 갑옷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고려의 병졸입니다. 투구에다가 상당한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호복을. 여기는 조선시대 병졸입니다. 얇은 옷까지가 다입니다. 발에는 집신을 신고. 여기는 무인 군관쯤 됩니다. 군 장교쯤 되는데 번거지에다가 가죽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시에는 이렇게 갑옷을 입고 병졸은 위에 가슴만 가리는 얄팍한 정말 형편없는 장비입니다. 고려와 비교하면 형편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한경도 절제사 김성소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서 장군도 무인이 아닙니다. 6.25 승리와 경전이나 달달 외우던 문관 출신입니다. 군사병법이라는 개코도 모르는 돌팔이 김종서 장군을 한경도 절제사에 임명이 된 것은 변방을 지키는 무부들이 혹시 왕궁에 대해서 반란을 꾸미지 않을까, 그 감시하기 위한 게 주목적입니다. 고려 무신론 때 무신들이 문신을 숙청하고 왕을 시한 전력이 있습니다. 조선 육군의 우두머리는 문신이 독차지하고 해군이 절제사 통제사 그러는데 그 우두머리 자리는 무신을 임명했습니다. 해군이라는 건 조선 해군은 바다에 배 수입적 수백적 띄워봐야 왕조를 위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해군 자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무인들을 임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군에는 문관 출신들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순신이 해전에서 계속 승전하여 전라도와 경상도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명성이 높아지자 선조는 불안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선조고 이 사람이 조선 해군의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이 이성계처럼 무신 세력과 새로운 신진 사대부를 규합하여 역성혁명을 일으켜 왕정을 갈아치울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어명을 어겼다는 제목으로 선조는 이순신을 죽이러 들었으나 실패했고 선조는
외란이 끝나는 대로 이순신을 숙청하려고 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에서 탁월한 지휘와 훈련과 연습으로 일본 해군을 무찔러서 거의 백전백승의 종을 세우자 선조는 겁이 났습니다. 이순신이 무인 세력을 기업해서 왕궁으로 한양에 있는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조선 황제를 띄웠고 이순신이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말입니다. 이순신뿐만 아니고 선조뿐만 아니고 선조 밑에 떨어진 사대부 유교 성령을 기본 이념을 하는 사대부들도 똑같이 불안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무인세를 기업해서 그리고 한양에 있는 새로운 사대부들과 야합해서 반란을 일으켜 한양으로 쳐들어오면 막을 군사력도 없고 나중에 이순신이 왕조가 되면서 조선 왕조와 신진 사대부가 숙청되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역성혁명은 무인계획과 플러스 유교 성령 사대부의 야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성혁명이 일어날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인계획을 탄압하고 억압하면서 조선 말까지 역성혁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와 사대부는 왕조의 종묘사직과 지배책인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새로운 역성혁명을 겁내 무인 세력을 억압하고 군사력 증가에 소극적으로 그리고 조선 멸망할 때까지 군사력을 결코 키우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청나라에 복수한다고 군사를 키웠다는 그런 역사 사실이 좀 있긴 하지만 청나라를 대항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 중앙 군사 조직의 장에는 문관을 임명했고 지방 군사 조직은 감찰 조직을 보내 감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관이 아니고 문관을 임명해서 무인들을 감시하는 거. 그래서 북쪽 경계 군사 조직장에 문관을 임명이 됩니다. 조선은 군사력이 허약해서 북쪽에서 밀리고 나와서 역성혁명으로 자기들 기득권층을 때려부술 세력이 나올까봐 겁을 냈습니다. 그래서 국방력을 소개하게 됐고 그래서 나라가 일본에 강제 합병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 더불당의 이재명 씨가 한다는 얘기가 전쟁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전쟁을 필요 없이 일본에 항복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더불당 이재명이 그 소리 한 겁니다. 전쟁을 필요 없이 그냥 항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계 무인 세력과 유교 성리학 지배층의 야합으로 탄생한 조선은 자기들과 똑같은 그런 무인이 나타나길 겁내서 군사력 강화를 소리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렁텅이로 몰아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들은 그들만의 권력, 독재, 유교 성리학, 독재 권력을 위해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희생한 것입니다. 결국 외란과 호란에서 패전을 거듭했고 조선 내내 이긴 전쟁이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수군에서 조선 해군 이순신 장군이 활력으로 일본 해군을 때려잡았지만 안전하게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로 간 건 아닙니다. 결국 수천만 백성이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국방력 강화를 반대하는 세력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적으로 고려 왕조를 갈아엎은 조선 왕조와 유교 성령을 이념하는 사대부가 자기들이 독재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자기들 같은 새로운 이성계, 제2의 이성계, 제3의 이성계가 나오는 걸 겁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방력, 무인 최고지휘원에 무시를 임명하고 감시, 감독했던 것이 조선의 국방력이 허약해서 결국은 나라를 일본에 강제 합병되게 된 나라가 망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지들만의 권력을 위해서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친 그런 꼴이 됐습니다. 오늘 주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